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재료를 보니까 논지에모 된장을 활용한 메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논지에모 된장을 이용해서 같이 요리를 해볼 텐데요. 네. 논지에모 된장의 가장 쓰기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저희가 염도가 좀 높아서 염도가, 학교에서 좀 네네. 네, 사용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판용 된장보다는 염도도 좀 강하게 느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된장은 또 꾸릿꾸릿한 그 전통의 향이 있는데 그 냄새도 좀 있고, 그죠?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좀 쓰기 꺼려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콩나물밥을 할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콩나물밥에는 우리가 양념 간장을 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잘 아시는 강된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강된장을 네. 써보고, 강된장을 만들면 또 염도를 어떻게 낮출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재료 중에서 특별한 재료가 오늘 나와요. 두부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 두부가 된장보다도 양이 더 많아요. 네. 두부를 같이 넣으시면은 입에서 느껴지는 그 텍스처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맛뿐만 아니라 염도도 낮추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재료 중에서 양파하고 대파, 그 다음에 버섯을 넣어서 이걸 좀 다질 거예요. 다져서 네. 같이 강된장을 쓸 거고, 여기 보시면 오이가 있는데 오이는 좀 산뜻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명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먼저 채 썰어 놓고 콩나물 밥에 올려줄 거고요. 파하고 양파를 많이 넣는 것도 염도 낮추는데 굉장히 좋고요. 또 파는 기름이 오래 볶으면 우리 파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감칠맛이 좋은데다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버섯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된장을 할 때 좀 이렇게 된장보다 다른 재료들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영양도 꽉 차고 염도도 낮출 수가 있어요. 버섯을 마찬가지로 넣을게요. 강된장은 어른들이 좀 즐겨 하시는 메뉴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된장이 사실은 우리 어린들한테는 토속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생각만 떠올려도 막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된장찌개는 아닌데 강된장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보통 강된장은 좀 자박하게 끓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것을 또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시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한 끼를 맛있게 먹고, 밥에다가 된장을 비벼 먹기도 하네 라고 해서 그게 입맛에 잘 맞으면 다음에 또 접근을 할 때 강된장에 뭐 양배추쌈 이렇게 해도 내가 그때 먹었는데 맛있었었어 이런 기억이 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메뉴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가장 쉬운 건 인스턴트 데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시고, 또 오늘은 일부러 제가 그래서 강된장에 고기를 넣었어요. 그럼 고기를 넣으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고기 볶음장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넣어서 먹어보고 강된장이라는 이름의 것이 그때 맛있었는데 이게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양이 작아서 이렇게 칼등으로 그냥 으깨는데, 학교에서는 믹싱볼 같은데 배보자기 한번 물기만 빼셔가지고 꽉 해서 라텍스 장갑 고기 약간 으깨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씹히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특이한 게 재료에 그 밥이 따로 있네요. 네, 맞아요. 보통 콩나물밥 하면은 가정에서 쌀을 씻어서 콩나물 이렇게 켜켜이 넣어서 네. 밥통 같은 데 지으면 이제 콩나물밥이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 많은 양을 그렇게 하시면은 콩나물이 얇아지면서 질겨지는 식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실 때는 밥을 이제 흰쌀 밥을 하시고 콩나물 데쳐서 믹싱볼에다가 이제 밥 넣고 데친 콩나물 건져서 같이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볶음밥 하는 방식으로 섞어서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콩나물을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이제 아삭한 식감을, 너무 질겨지지 않게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주시고 믹싱볼에 두 가지를 섞어서 콩나물 밥이 완성이 될 거예요. 향을 낼 수 있는 대파, 네.
대파를 많이 넣고 해도 염도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기름에 볶아진 이런 채소들과 장이 만났을 때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서. 아마 콩나물밥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채소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강된장에 또 고기가 약간 씹히는 감이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목살이에요, 오늘은. 네. 돼지 목살을 넣으시는데 얘를 아예 뭐 그런 갈아있는 고기보다는 완전 다져서 갈아진 고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약간 씹히는 식감이 좀 잘게 썰어진 거. 카레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주문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살 말고 다른 부위를 사용해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에서는 목살 아니고 뭐 앞다리살이나 약간의 삼겹살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 사용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좀 잘 안 먹는 부위 중에 하나가 뒷다리살, 훈치라 그래서 뒷다리살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고기 볶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된장을 볶을 텐데요. 춘장 있죠, 선생님? 네. 춘장을 볶아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춘장을 볶아서 쓰면은 그 특히 떫은 맛이나 그런 맛이 없어지면서 맛이 굉장히 깊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처럼 된장을 이렇게 볶아서 쓰시면은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깊어져요. 그래서 춘장 볶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된장도 한번 볶아서 꼭 사용을 해보세요. 네. 하면서 우리가 두부를 좀 넣을까요? 네. 이 두부 말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될까요? 네네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콩가루, 날콩가루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소를 좀 많이 넣으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동그랗게 생긴 둥근 호박 있잖아요. 네. 둥근 호박을 잘게 잘라가지고 같이 볶아도 염도도 낮춰주지만은 맛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박자박 끓이도록 할게요. 필요에 따라서는 물을 약간 넣으셔서 푹 끓이셔도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보면은 약간 이러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은. 근데 정말 이게 상상 외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 학교에서 양배추 찜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장을 그 시판용 쌈장을 이렇게 많이 주실 텐데, 이런 강된장을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끼 곁들여서 주면은 영양도 굉장히 좋고, 또 별도의 고기를 따로 주지 않아도 씹히는 고기가 한 끼 있으니까 싸먹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약간 들어가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제 단맛이 나고, 단맛을 내려는 게 아니고 그 특유의 감칠맛이랑 그다음에 그 된장에서 날 수 있는 약간 아린 맛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네, 지금 조리하다 보니까 된장의 네네. 향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통장을 그대로 끓이면 우리가 그 쿰쿰한 냄새가 있어서 아이들이 네. 거부감이 심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두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시면 그 고소한 향 때문에 이 냄새가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아이들 안 먹는 것을 좀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두부와 참기름으로 맛을 조금, 맛은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냄새는 좀 가리는 역할을 해봤어요. 자, 콩나물 같은 경우는 아주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투명해질 정도 살짝만 데쳐서, 가능하시다면은 체에 이렇게 물기를 빼시고 물 안 헹구시는 게 나아요. 약간의 뜨거운 기가 있을 때 따뜻한 밥에 섞어주시면은 고루 잘 섞이고 밥이 뭉치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김이 이렇게 딱 건지면 김이 막 나잖아요. 착착착 털어서 밥이랑 같이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고루 잘 섞일 수가 있어요. 물에 이제 씻어버리면은 수분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열을 식히기 위함 때문에 한번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단맛도 좀 빠져서 가급적이면은 뺀 상태로 바로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은 아예 이렇게 열고 데치시거나, 네. 아니면 넣자마자 조금만 닫으시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셔야 콩나물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음식으로 간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콩나물밥 해가지고 그냥 간장 들어가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강된장에 고기까지 들어가서 탄탄하게 꽉 찬 그런 한 그릇 음식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콩나물 거의 익어서 이렇게 꺼내도록 하고요. 완전히 100% 익었을 때 꺼내면은 질겨져요. 그래서 한 80% 익었다 했을 때 꺼내면은 반일 요리에서 맞아 익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워낙 양이 작아서 이렇게 준비가 되지만 학교에서는 큰 믹싱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넣으시고 참기름 약간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콩나물 밥을 완성해 주시고요. 맛있겠죠? 이 된장의 염도 굉장히 높은데 이걸 드셔보시면 의외로 짠맛이 진짜 약해져요. 요리가 완성됐네요. 네네. 그러면 오늘 콩나물밥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강된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넌지에뭐 된장 쓰시는데 이제 염도가 높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꺼리셨다면은 오늘 배우신 것처럼 두부나 다진 채소 같은 거 혹은 버섯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염도도 우리 낮춰주고요. 영양을 더 높인 그런 음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요리 여기서 끝.